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입시뉴스 오늘은 스카이 정시 문과 합격선 폭락 소식, 베리타스 알파의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대 18.9점, 고대 7.7점, 서울대 5.5점 뚝. 이야,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요.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가 가장 문과 합격선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옵니다. 정시 입결 70% 컷 어디가 기준이고요. 국수탐 100분위 기준으로 인문계 평균 18.9점이 떨어졌다. 전년도에는 287.9점에서 2022학년도에는 269점이 나왔습니다. 계열 통틀어서 평균을 낸 것이고요. 고려대는 7.7점이 떨어졌습니다. 31개 인문계 모집단이 많게는 12점, 적게는 1.6점 하락. 격차가 가장 컸던 모집단위는 교육학과로 11.97점이 떨어졌다. 서울대는 5.5점이 떨어졌습니다. 모집단위에 따라 9.5점에서 2점이 하락. 여기에는 이제 전년도 입결이 없는 언론정보, 윤리교육, 자유전공 학부는 제외했습니다. 격차가 가장 컸던 모집단위는 지리교육과 격차는 9.5점이었습니다. 자, 이슈뉴스의 분석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게 서울대는 생각보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예. 서울대 경영을 보면 네. 이게 파란색이 2022년인데 예. 국어가 99%, 수학이 98%, 네. 탐구가 96%죠. 예. 근데 이제 작년 예. 경우 보면 예. 통합수능 100, 96.5. 예. 그래서 뭐 약간 하락 정도. 그러네요. 그리고 전기 정보보다 경영 경제가 높았죠. 네. 이 이유는 뭐냐면 예. 수능 잘 본 문과 학생이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몽땅 제일 서울대로 몰리기 때문에 서울대는 하락폭이 생각보다 안 크다. 어차피 문과에서 최상위 애들은 네. 수시에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연대 고대 1단계 통과가 됐어도 그거 면접을 포기하고 정시로 지원할 수 있으니 서울대로 몰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정시가 입시에서 이제 주도권을 쥐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시 1차 통과했어도 네. 수능이 내가 서울대 갈 만하다 그런 친구들은 다 여기로 몰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포기하고 네. 이게 서울대 하락폭은 생각보다 적고 그다음에 이제 연대인데 네. 연대는 하락폭이 예. 꽤 큽니다. 가장 컸어요. 연대가 아까 뉴스에도 나왔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연대 이제 여기서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제가 거꾸로 썼는데 예. 그 영역별로 반영하는 게 서울대는 동일합니다. 이과나 문과나 예. 국어를 100으로 기준으로 하면 수학에 20% 가산점이 있고 탐구는 80%로 오히려 20% 다운시켜서 반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문이과를 어디를 지원해도 점수 변동이 없는 상태인 거야. 근데 연대는 예. 인문계, 요게 인문이에요. 예. 제가 예. 요게 예. 뒤집혔어. 네. 인문은 국어 2, 수학이 2라고 하면 탐구를 1밖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연에서는 예. 국어가 2라고 하면은 네. 수학하고 과탐이 3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1.5배씩 가산점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과 애들 입장에서 자기가 과탐을 잘 봤어. 네. 그런데 문과를 가면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대가 되게 복잡한 여러 그 질문거리를 많이 둔 경향이 좀 있고. 요 반영 비율을 변수로 보시는군요, 소장님. 아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네. 쫀 거죠. 연대가 예. 높을 거다 고대보다. 그래서 고대로 오히려 그래서 고대 하락폭은 좀 적었고 네. 연대 하락폭이 폭락을 했던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네. 연대 정시가 작년에 대거 늘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예. 그 경영학과 보면 경영이 엄청 밑에 있죠. 어디가 있어? 경제 여기 경영 여기 있네요. 경영 보면은 올해 153명 뽑았잖아요. 네네. 근데 작년이 113명이었어. 그다음에 경제도 108명 뽑았는데 작년에 86이어서 문과가 전반적으로 그 정시 40%를 맞추기 위해서 문과 이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문과가 특히 정시 인원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생각보다 안 높았고 네. 그다음에 하락폭도 커진 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 그 실제로 연대 이제 보시면 네. 비교를 해볼게요. 1등 의대, 2등이 약대야. 근데 약대가 국어 2등급, 과탐도 2등급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 근데 전기전자공학부도 2등급이 수학을 빼고는 둘 다 2등급이야. 네. 그래서 여기 국어 요 색깔, 네. 오렌지 색깔, 네. 요게 2등급이죠. 탐구는 짜그리 2등급 하다가 사회학과부터는 완전 3등급. 어이구. 맨 마지막에 있는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가 이제 연대 전체 중에 제일 낮았어요. 네. 100분위로 봤을 때. 거기는 탐구가 무려 4등급 헐. 있는 그런 구조여서 네. 연대가 가장 이 어떤 세 가지 트리플 크라운을 한 거지. 인원도 정시가 확 늘었고, 네. 그 다음에 고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왠지 연대가 높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조장이 네. 됐고, 네. 세 번째로는 그 탐구, 문과로 갔을 때 탐구가 확 낮아지는 그런 걱정이 이과 애들한테, 특히 수학과학을 잘 본 이과 애들이 연대 가면 연대 문과를 지원하면 불리하다. 이런 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근데 이게 올해는 좀 보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연고대가 좀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원할 때. 네. 그다음에 이제 고대를 보면 네. 고대도 뭐 노란색이 많긴 하죠. 탐구에 주로. 근데 네. 고대는 이과는 국어를 200으로 했을 때 네. 수학이 240 똑같아. 네. 근데 탐구만 문과는 200, 이과는 160. 그러니까 변동폭이 연대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네. 국어랑 일단 수학이 동일하게 반영되고 네. 서울대랑 비슷해. 네. 탐구만 이과 애들이 약간 깎이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학과학을 좀 잘 본 이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할 때 연대보다는 고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이제 뭐 나름 안정적인데 보시면은 경제학과가 뭐 넘버 4에 해당되고 네. 경영도 높은 편이었죠. 네. 그리고 이게 컴퓨터 교차 지원이고 행정학과, 통계학과, 미디어 학부 인기 있는 과들은 이과 속에 섞여 있어.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문과가 아래쪽에 포진해 있긴 하지만 이과들하고도 이렇게 변수가 크지 않은 거죠. 연대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네요. 연대는 뭐 완전히 위에가 이과, 밑에가 문과. 확연하게 네. 정리가 된 편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걸 좀 정리해 보려고 제가 네. 서울대부터 뭐 서울시립대, 건대, 동국대까지 네. 문과의 대표적인 경영 경제 그리고 이과의 대표적인 전기 정보나 기계 네 개 학과를 네. 이렇게 수능 100분위 평균 야. 순서로 줄을 세워왔어요. 와. 그랬더니 서울대 경영 1등, 서울대 경제 2등, 그 다음이 서울대 전기정보 3등, 서울대 기계가 4등.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연대 전기정보 5등. 근데 연대 경영은 쭈루룩 내려가서 오. 여기 야. 중간 정도죠. 오, 충격.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예. 100분위만으로 봤을 때 이거 환산 점수는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일단 100분위만으로 보면 서강대 경제보다 아래에 있고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하고 거의 동급으로 70% 컷이 100분 이상으로는 존재하고 연대 경제는 더 미치죠. 그래서 혼란이 좀 있었다. 이게 이제 그 교차 지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조 내에서 이 통합수능 1기의 혼란이지 않을까. 올해는 좀 약간 이게 보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대략 그 이과 아이들 위치가 문과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기에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과가 위에 있고 문과가 아래에 있는 건 뭐 당연한 네. 구도이고 전체적으로 뭐 과목별로 보면 수학 1등급까지 있는 거는 연고대 이과 정도? 가 확실히 차지하고 있고 네. 그 밑에는 수학이 2등급. 그러니까 서성한의 이과나 서성한의 문과는 네. 대충 수학 2등급 쪽 라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 경희대, 건대, 시립대 이 정도는 수학이 3자도 눈에 간혹 띄고 노란색이. 예. 예. 국어가 이제 작년에 난이도가 극악의 난이도가 네.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국어에 의해서 결정된 변수가 훨씬 이전보다 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가 거의 순서대로야. 네. 위가 1등급, 2등급, 아래가 3등급. 그러네요. 이렇게 구성돼 있고 네. 탐구는
그 국어보다 백분위가 등급이 하나씩 낮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예. 문과 따로 이과 따로기 때문에 네, 네. 통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1등급 따기가 훨씬 힘들어. 그래서 탐구가 1등급인 친구는 거의 없죠. 서울대 경영이 1등급이 딱 턱걸이로 하나 있고 나머지 몽땅 2등급 아니면 네. 3등급. 심지어는 4등급도 눈에 띄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네. 일단 이과에서 탐구를 1등급 받은 친구,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도 어느 정도 되고 탐구 1등급 네. 받으면 몽땅 의학 계열을 간 거죠. 의대로 간다. 여기 안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70% 컷이니까 네. 이과 친구들은 수능 잘 본 친구들이 문과 친구들은 네. 수능을 아주 잘 본 친구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는 비율이 이과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문과에서 수능 잘 볼 만한 친구들 그러면 뭐 강남, 서초, 네. 자사고, 외고의 최상위권이야. 근데 그 친구들이 이미 수시로 서울대, 연대, 고대에 1차 통과됐고 면접까지 봐. 네. 그 상태니까 수능으로 내가 어차피 연대 경영 갈 것 같은데 굳이 정시로 뭐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최상위권 수시로 네. 빠져주고 그러니까 이제 문과 자체에서는 네. 탐구를 1등급 받은 최상위권이 정시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네. 흔치 않아서 일부 서울대 가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탐구는 2등급이나 3등급이 정시까지 남아있는 주류라고 봐야 네.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과가 이제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고 지원하는데 걸림돌이 탐구 반영 비중이 낮은 거 이런 것도 약간 영향을 주고 있는 네. 측면은 이제 눈에 보이긴 합니다. 네. 그 정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리고 요거는 그렇게 막연하게 기사만 보지 마시고요. 어디가 발표됐으니 네.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들을 이렇게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항상 그 모의고사 보면 체크해보고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설명회에서도 엑셀 표 이렇게 만드는 법을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많이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정말로. 실제로 필요한 거고, 그리고 모든 가장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어디가에 있다. 최고의 그쵸. 워딩.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